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 몇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래프만 쫙 하지 않을 거고 중간중간에 그래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박스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 상자 도표라고 하는 건데 이 앞에는 물론 원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봐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 할 거냐, 박스 플랫이라는 걸 할 건데 이 박스 플랫은 어떻게 하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해줘요.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해줘. 그러면 변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얘를 위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박스 플랫이에요. 첫 번째 위치는 뭐냐? 중앙값, 중위수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중위수 값이 5.4였다라고 하면 이게 중위수라고 해서 이 가운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째 위치한 값, 아니 25%, 그러니까 999개니까 250번째 데이터, 250번째 데이터. 그래서 4분의 1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25% 백분위수, 다른 말로 퀀타일 1, 데이터를 4등분해서 나온 첫 번째 등분에 해당되는 바라고 해서 이게 퀀타일 1이에요. 퀀타일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값을 요거를 그대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중위수가 대략적으로 4.1 정도 될 거고 1/4분위수가 대략적으로 3.1 되겠네. 여기 값을 이렇게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 다음에 750번째 75% 백분위수 해당되는 것을 퀀타일 3라고 해요. 퀀타일 3라고 하고 얘를 1/4분위수 3/4분위수라고 해요. 그래서 750번째 위치하고 있는 애, 여기 같은 경우 얼마냐? 5.0이 되겠죠. 5.0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퀀타일 3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냐? 전체의 25%가 들어가겠지. 그죠? 데이터의 수가, 여기도 전체의 데이터의 수가 몇 개? 2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넘는 것들이 요 위에 해당되는 거고, 요 1/4분위수 아래에 있는 애들이 요 아래에 있는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4분위수고 3/4분위수고 요게 중위수 메디안인데 4분위수 관점에 따지면 얘는 뭐냐? 2/4분위수예요. 백분위수 관점을 따지면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25% 백분위수가 되겠죠. 여기 값이 지금 4.1이고 5.1이고 3.1이다 라고 하면 4분위수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IRQ라고도 하고 IQR이라고도 합니다. 퀀타일 레인지의 약자로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건데,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4분위에서 1/4분위수를 빼줘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5.1에서 3.1을 빼니까 얼마? 2가 되겠죠. 이게 4분위수 범위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3/4분위에서 4분위수 범위의 1.5배. 그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다? 5.1에서 3이 커지면 8.1이 되겠네. 대충. 그러면 이렇게 하면 8.1이 될 거예요. 여기가.
8.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만큼 빠지면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0.1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8.1이 아니라 7이네. 0.1이 아니라 1이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 지금 500번째 위치하는 게 4.1이고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5.1이었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데이터가 1.0인 거야. 그리고 990 제일 큰 데이터가 7.0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4분위수 범위의 원래로 따지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 이만큼 올라가서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값이 얼마냐? 8.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분위수 범위예요. 4분위수의 1.5배 범위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값이 제일 큰 게 7이니까 얘보다 작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요 값이 4.1이고 5.1이고 3.1이면 요 값이 8.1이니까 4분위수 범위의 1.5배를 한 값이니까 어디 이렇게 해서 여기 잘라질 거라고. 그러면 이때 요 값은 얼마냐? 8.1일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죠. 9.45. 그러면 표시상은 여기 되겠죠. 자, 이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동글뱅이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IRQ의 1.5배 는 8.1이지만 실제는 얘보다 짧아질 수는 있다. 더 길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느냐? 이때 요 값을 아까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때 이렇게 나오면 요 값이 얼마예요? 맥시멈. 이게 최대값인 거야. 그래서 이 최대값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5배를 벗어난 것을 동글뱅이로 표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상값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상값. 그런데 얘도 다시 한번 또 1.5배를 해줘요. 그러면 총 3, 4분위에서 3IRQ를 벗어난 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뭘로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해줘요. 별표로. 그걸 뭐냐? 극단적인 이상값이다라고 해서 극단값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표시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5배 IRQ를 벗어난 것이 없죠. 그 다음에 1-1.5배 IRQ도 벗어난 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 전체대의 25%가 있고 여기 전체에 25%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있어요? 25%. 여기서 여기까지가 25%가 되는 거야. 얘를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그리면 얘를 돌릴 거예요. 옆으로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위에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 정도 나오겠네. 그 다음 요 정도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돌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1.5배 IRQ를 해당하는 지점에다가 가장 낮게 점을 찍어요. 그리고 1,4분위수와 3,4분위수 점에 요 높이의 2배 되는 곳에 찍어요. 그리고 중위수에 해당되는 곳에 요거의 3배 되는 곳에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을 그대로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럼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럴 때 쓰는 것이 박스 플롯이에요. 자, 그런데 박스 플롯을 보자고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박스 플롯을 보면 이거는 그냥 산점도처럼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뭐냐? 남자의 여자의 y 값을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모양을 알 수가 없다고. 분포 모양을. 그런데 남자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주고 여자의 분포를 그려주면 대략적으로 두 개의 모양을 다시 그려주면 남자의 분포가 이런 모양을 띌 때 여자의 분포는 남자보다 중위수가 조금 낮네. 그런데 꼬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여기 봐요. 여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눠준 건데 소득 수준이 4,500만 원, 그 다음에 4,500에서 5,000 미만, 5,000에서 5,500, 5,500 이상인 사람들만 가지고 어떤 Y값을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러면 중위수만 따져보면 중위수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죠.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편차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기는 편차가 굉장히 큰 거야. 편차가 굉장히 큰데 약간 중위수보다 아래로 나와 있죠. 중위수 밑으로 와 있어. 그러면 그래프를 굳이 그린다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약간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그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1.5배를 벗어난 것이 하나 있죠.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을 띌 거예요. 이런 모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상값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띌 때 우리가 이 박스 플롯을 보면 어떤 모양을 띠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무엇을 할 수 있냐? 가끔가다 여기에 이렇게 별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시해주는 그래프도 있고 패키지도 있고 제시 안 해주는 패키지도 있는데 일반적인 패키지는 이 별표를 제시를 안 합니다. 또는 빨간색 실선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별표 점이 찍혀 있는 건 요 값은 뭐냐? 요것은 평균이에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보면 데이터의 분포 모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차 막대 도표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막대 도표가 있어요. 이런 막대 도표가 있으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요 값이 뭐냐?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의 높이만큼을 막대로 그린 거예요. 평균값은 막대로도 그릴 수 있고 꺾은 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막대로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높낮이를 표시해주죠. 이렇게 높낮이를 표시해주면 대부분이 뭐냐? 평균에서 비교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높이가 같아요. 같죠? 같아요. 대부분 같아. 같은데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럼 지금 이거 따지면 평균이 7이죠? 그 다음에 요 높이만큼 따지면 대략적으로 1이네. 요게 뭐냐? 이게 표준 오차예요. 대부분. 그래서 오차, 표준 오차.
그래서 평균에서 표준 오차만큼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준 오차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냐면 중심극한 정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고 얘네들의 평균들을 모았을 때 평균들의 뭐가 있어요? 평균하고 평균들의 분산이 있겠죠. 그러면 이 평균들의 분산을 뭐 해줘? 루트 취하면 이게 뭐다? 이게 표준 오차예요. 자, 표준 편차는 뭐였어요? 표준 편차는 요 표본에서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정규 분포라는 조건 하에 요게 보다 평균. 그다음에 요만큼이 보다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표본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표본에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표준 오차는 뭐예요? 평균들에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평균들의 분포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다란 얘기는 뭐냐? 이쪽 집단에서 평균들이 어떻다? 변동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막대 그래프들, 이 오차 막대 그래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뭐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 표시가 평균하고 표준 오차가 아니라 다른 경우일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겠어요? 표준 오차를 2배만큼 했다는 얘기죠. 즉, 요 범위 안에 전체 평균들, 표본 평균들의 평균들이 전체의 95%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요렇게 해주면 전체 68.3%가 여기에 있을 거고 3분의 2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해주면 정확하게 95%가 나오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를 따지면 대부분 어떻게 냐? 이만큼 더 길어져요. 오차보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차 막대 도표라고 한다. 이 오차 막대 도표를 했을 때는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오차인지 오차의 2배인지 표준 편차인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 이거 확인 잘못하면 뭐가 되겠어? 우리가 분포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한 집단 표본에 하나만 있을 때, 하나의 표본일 때는 이렇게 뭘 해주느냐? 박스 플롯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집단들을 서로 비교할 때는 평균하고 표준 오차를 해서 오차 막대 도표를 해줘요. 근데 오차 막대 도표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뭘로? 평균으로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때는 주로 뭐냐? 집단이 몇 개? 얘가 남자예요. 이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할 때는 막대 그래프에 오차를 그려주고 한 집단에서 그릴 때는 이런 건 주로 언제? 시계열 자료일 때 많이 그려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때 평균들. 그러면 그때 평균들이 나오고 여기 뭐야? 각각의 표준 오차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표준 오차가 일정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뭐 이게 뭐다? 일정하지 않는다. 예. 분산 일정하지 않다. 이거를 포화에서는 분산이 일정하다. 음이항에서는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 과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읽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지. 이게 과분산. 이게 과분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과분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건 과분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통계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세히 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커졌다가 분산만 따지면 커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형태가 띄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주기라고 해요. 주기라고 해. 이건 주로 C계열 자료에서 이런 특성이 많이 있어요. 이런 주기가 있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계절성.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따라서 이게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또 C계열 자료에서는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를 C계열 자료라고 해요. 이때 분산이 일정하죠. 이 용어를 통계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정상성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셔너리.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난 스테이셔너리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일반 통계에서는 뭐다? 분산이 일정하다,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 근데 이제 C계열에는 정상성은 두 개가 있어요. 평균 같은 경우를 따지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평균도 또 일정하지 않지. 그죠? 평균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평균은 난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분산은 뭐하다?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또 다른 얘기 합시다. 만약에 이게 어떤 환자예요. 환자고 수술하는 환자다라고 하자. 수술하려고 하는 환자인데 여기 혈압이야. 혈압인데 120에 80인데 그러면 수축기 유한결에서 120을 따져보면 1시간 간격의 혈압을 쟀어. 근데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120 근처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뭐냐? 평균이 일정하다. 평균이 일정하다. C계열에서는 평균이 스테이셔너리하다. 평균이 스테이셔너리하다. 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 보면은 스테이블하다, 난 스테이블하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 같은 경우가 혈압은 수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혈압이 스테이블해야 돼.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어. 통계 용어로는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 그래서 그 일정하는 게 평균이 일정하다 또는 분산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등분산. 일정하지 않으면 가장 대표적인 거지.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 과분산이다. C계열에서는 뭐다? 분산이 난 스테이셔너리하다 이런 용어를 써요. 거기에 용어의 이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오늘은 그래프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무슨 그래프? 박스플롯하고 오차막대 도표. 이 박스플롯하고 오차막대 도표는 논문들에서 많이 나와요. 논문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은 보면 나중에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프는 두 가지 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또 중간중간에서 별도의 그래프들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할게요.